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 진행을 맡은 라이너입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들의 팀장님이시죠? 광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최정아 변호사한테 지적을 받고 또 혼내 또. 웃긴 걸 어떡합니까? 안 되네요. 네. 팀장님이라는 명칭 자체가 네. 너무 식상하니까 그냥 노규 어때요, 노규? 노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요, 국내 변호사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영자랄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신 최종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으니까 또 갑자기 또 호승심이 생기는 게 그냥 국내 300위 안에 든다. 아, 그거는 좀 미친 거 아닙니까? 너무 제가 순수히 영화 본 편수만 따지자면은 라이너님보다 많지 않을까. 아, 네. 가소로 하시는. 네, 아, 참 재밌는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요즘 댓글에서 지분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세요. 어떻게 해야 김철구를 안 좋아할 수 있느냐. 김철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번부터 진짜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준엄하게 한마디 더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네. 제가 요즘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인한테 우리 영상 보라고 하는 게 제일 해롭대요. 왜냐면은 그냥 자기 스타일이 아니니까 끝까지 안 보고 넘어간대요. 약간 저희의 알고리즘 그 배척에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무리한 발언이신데. 무리하다고? 예, 사과하셔야 되겠는데. 저 웃음 어떻게 저거? 저 표정. 이거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종아가 화난 것 같아서 우는 거, 철구가. 웃지만 울고 있다, 나 어떡해.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네, 그러면 고소한 영화 읽기 시즌2 11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 가까운 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봄은 곧 사랑이죠. 오늘 다룰 작품은요. 고향 제주도의 집을 찾은 서연. 병원에서 투병 중인 아버지를 위해 집을 다시 지어야 하는 서연은 대학 시절에 자신을 짝사랑했던 승민을 찾아갑니다. 약혼녀와 함께 일하며 건축가로 살아가고 있는 승민. 서연은 자신을 못 알아보겠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날 까먹어? 까먹긴 뭘 까먹냐. 하도 오랜만이니까. 대학 시절 건축학과를 다니던 승민은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다른 과 여학생인 서연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함께 하게 된 과제. 알고 보니 공통점이 많았던 두 사람. 둘은 점차 가까워지고 첫눈 오는 날 폐가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럼 첫눈 올 때 너네 동네 그 빈집 있잖아. 거기서 보자. 약속? 두근거리는 첫사랑. 잠든 서연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승민. 그러나 둘의 사랑은 선배의 등장으로 깨어지고 납득이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데 고소한 영화 읽기를 찾아온 핑크빛 사랑의 물결. 5월 봄을 맞이해 마침내 사랑을 말하는 고소영 멤버들. 변호사들이라고 매번 법정 영화만 말할 필요는 없죠. 사랑과 진실 그리고 남녀관계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고소한 영화 읽기 이번 주의 이야기는 바로 건축학 개론입니다.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시고 재판에 다니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변호사분들께서 과연 이 영화를 따뜻한 감성으로 감상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자, 간단한 감상 말씀해 주시죠. 사랑 이야기인가요? 누가 누굴 사랑한 거죠? 언제 어디서 봤는지가 명확히 기억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 극장에 가서 봤다가 제가 남자 주인공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막 거품을 울었던. 네. 누구요? 승민. 네, 승민이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요? 좀 이따 이제 말할 건데 그의 찌질함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의 찌질함에 화가 났다. 이 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분노한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이거는 좀 이따 여쭤볼 건데 왜냐면 이 영화가 남자들의 감상과 여성들의 감상이 전혀 달라요. 라이너님 보이세요 지금? 뭐죠? 이 스팀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니 저한테도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가위 정말 응 연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했어요. 뭐 수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현 씨 막
아름다운 단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제가 멜로를 한번 다뤄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왜 대한민국 대학교 1학년짜리 20살 남자들은 다 족밥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편에서. 본인도 족밥이었지. 저는 차마 그 표현은 못 쓰겠고요. 네, 조밥. 네, 김철구 변호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두 여진이 간만에 민정화거든요. 수지랑 한가인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이제 솔로인 네, 상태인데, 여친이 없죠. 네. 네. 오랜만에 이게 이런 애틋한 멜로 영화 보니까 연애를 좀 갈급해졌다. 예. 시청자를 보고 있으니까 공개 구원 한번 해. 그거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이상형. 이상형. 그래요. 이상형 듣지 마세요.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래?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아름다우시다고 느끼는 분이 신민아 씨. 제가 알고 있는 김철구 변호사의 이상형 한마디로 입 큰 고양이상을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대구 갑부 아들이에요. 대구. 정말요? 유지입니다, 유지. 여러분 돈이 많답니다. 빨리 전화하세요. 빨리. 좋습니다. 자, 일단 장면들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광노루 변호사님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나요? 술 먹다가 사족 같아요. 왜 이렇게 욕을 어색하게 하시죠? 평소에 욕을 안 해보셔가지고. 나 저거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희성 씨가 또 등장하더라고요. 네네. 김희성 씨가 참 좋은 영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혹시 저희 출연 가능한가요? 얼마 드려야 돼요? 고소한 영화 이렇게. 얼마면 되겠니? 인물 분석해 봅시다. 일단 승민과 서연. 최정원 변호사님이 아까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승민에 대한 분석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밥력이라는 게 있어요. 조밥력. 안 돼요. 그때는 돈이 많거나 아니면 굉장히 쾌활하고 뭔가 유머러스하거나 아니면 쩔게 잘생기거나 요 세 개가 아닌 이상 다들 한 번씩 다 아주 험난한 인생의 그런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하고 남성적인 매력이 발산되기 전에 완전히 햇병 아래의 시절인데 뭔가 마음이 가고 좋아하는 그런 여자들은 이미 그 젊음이라는 그런 엄청난 무기를 탑재해가지고 뭔가 레벨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시작부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굉장한 설득력. 뭔가 경험담 아닙니까? 경험담이죠. 그때 저 힘들었어요. 너무 진심으로 힘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동안에 이제 억눌려 있던 어떤 제한이라는 게 다 풀려가지고 시간은 많아지고 해방은 됐지만 어떤 캐파나 어떤 사회적인 평가에 있어가지고 남자로서 최저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20살이 최악이다. 최악이죠. 그럼 서연은 어떠셨어요? 이 영화에서는 한가인하고 수지는 구분해야 돼요. 수지는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완전한 무죄고요. 그 당시에 이제 수지하고 이재훈하고 이루어지기에는 약간 좀 뭔가 여러 가지 좀 장애 요소가 있었을 뿐이지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잘못해가지고 얘네가 이루어지지 못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상황의 같아요. 문제였다. 서연은 일단 본인이 예쁜 걸 잘 알고 또 거기에 맞게 대접을 받고 살아온 캐릭터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뭐 무겁다고 짐 주고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서연은 여우가 아니라 그렇게 늘 대접받고 살아와서 그냥 그렇게 생활할 뿐인 사람. 저는 승민은 뭐 어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해가 거의 안 됩니다. 무슨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수지가 술 취해서 있는데 거기를 왜 다가가지 못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거는 이게 다가가기 아주 힘들어. 진짜 요거는 좀 힘들어. 절대 못 가. 요거는 안 못 가, 돼. 그거.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어. 남자는 진짜 갈 수가 없어. 그거는. 이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수지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같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남자들은 다 공감하는 건데 거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그래도 뭐 세연아 뭐 이렇게 거기서 부를 수 있잖아요. 꺼져줄래? 이게 최선인가요? 아니 저는 그리고 택시 기사한테 뭐 정릉 가뭐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승민이는 참 자신감이 없는 캐릭터인 거죠. 너무 모른다 남자를 약간. 남자의 심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남자 심리라서 이게 남자들의 감상과 여성들의 감상이 전혀 달라요. 자, 아무튼 김철구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20살 때의 승민과 서연이 나중에 이제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승민이 이제 계속 뭔가 일을 해오면서 발전하고 성장하죠. 발전하고 성장했는데 오히려 서연은 정말 자신감이 있던 모습에서 이혼하고 별거 하던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예전에 20살의 승민의 모습으로 좀 약간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관계, 엇갈리는 어떤 네. 권력에 대해서 보았다. 네. 그러면 납득이 인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승민의 옆에서 되게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는 인물이라서 좋은 조언. 아니 뭐 이게 도움 된다고 생각해 저는. 약간 조밥투 아닌가? 아니 조금 나을 줘봐. 아 근데 얘는 조밥들 중에서는 슈퍼스타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 이게 뭐지? 여자 입장에서는 미쳤나? 미쳤나? 이거 뭐야 이럴 것 같거든요. 그냥 웃기다, 귀엽다. 귀엽다? 네. 자, 고전 영화 읽기의 가장 중요한 코너 디테일 전쟁 D1인데요. 자, 과연 이런 멜로 영화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D1의 중심 최종화 변호사님. 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일단 또 이재훈이 잠든 수지한테 뽀뽀를 하죠. 자 이것이 과연 강제추행죄인가? 무죄. 아 이건 무죄입니까? 무죄죠. 판결까지 내리셨어요. 만약에 수지가 진짜 자고 있었다면 문제가 돼요. 아, 네, 진짜 자고 있었는데 나중에 당사자가 괜찮다라고 했으면은 문제가 안 문제가 돼요. 안 되는데. 자, 아무튼 무죄고요. 자 그리고 빈집에 이제 수지랑 이재훈이 들어가는데 뭐 주거 침입죄냐? 이거 안 되고요.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그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집은 진짜 레알 빈집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평온을 해야 만한 그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 네. 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연석. 유연석은 과연 유죄인가? 이 유죄인가를 따지려면은 과연 그 수지 방에서 거사가 치러졌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네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완전히 그 열린 그거였어요. 사실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 또 적어놨었는데 그러면은 최종화 변호사님은 유연석하고 수지가 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했겠죠. 아, 전 절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여기서도 절대- 갈리시네요. 네, 저는 절대 아무 일 없었다. 글쎄요, 또 이거 잘못 말했다가 또 이제 또 골로 갈 수 있어가지고 아유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소신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강제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제는 아니었고요. 이거는 무조건 서로 그 암묵적인 합의하에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서 수지는 완전하게 취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진짜 취했으면 거기서 아마 고개를 2번 돌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고개를 돌린다는 거는 분명히 상황을 인지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은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암묵적인 합의하에 거사가 치러졌다. 거사가 치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경우에는 당연히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겠네요. 네. 박 팀장님은 디테일. 일단 디테일 말하기 전에 최종화 변호사가 잤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아 그래요. 이거 여자 얘기해 입장에서 봅시다. 예, 예. 아니라는 거는 그 다음날 수지가 일어나서 봉지를 흔들면서 태연하게 걸어가잖아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나와야 디테일이 아니 맞을까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사실. 엄청 근데 사건이죠. 그 사람은 정말 뭔가 본인이 엄청 사랑해서 교제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본인이 뭔가 술의 기운에 불려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뭐 집에서 못 나오죠. 예. 아무 일이 없었기 그리고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 찾아가지 못합니다. 승민이를 좋아했으니까 없었기 때문에 승민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가서 찾아갔기 때문에 쌍시혼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찾아갈 수 있죠. 갑자기 수지 입장에서 얘 나한테 왜 이래? 뭐 확실히 없었습니다. 자, 잘 봐요. 잘 봐요. 아니야. 그 시점을 전후해 가지고 수지가 이재훈을 대하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당당하고 새초롬하고 뭔가 파이팅 넘쳤는데 그 이후에 가서 이재훈 만났을 때 저 자세로 가는 그런 거 있죠. 약간 마음에 짐이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다. 근데 이재훈이 거기에 왔다는 거를 그 모형 때문에 보고 알았어요. 한마디로 그걸 보면서 어젯밤에 내가 유연석이랑 있었던 거를 얘가 보고 여기다가 이걸 처박아 놨구나라는 걸 그냥 미안한 봤잖아요. 거죠.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술이 취해서 그렇게 들어간 걸 봤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지 무슨 일은 절대 없었다고 저는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유연석이란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수지가 이제 누굴 더 좋아했는지는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유연석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아니죠. 좋아했어요. 이성으로서의 호감은 아니지 않아요? 처음에 유연석한테 관심이 많았던 건 맞아요. 그냥 관심은 있었죠. 근데 유연석한테 가졌던 관심은 그냥 남자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뭔가 서울의 강남 사는 앞서방파에 대한 뭐 그런 관심. 근데 만약에 유연석이 진심으로 이재훈처럼 이렇게 대시를 하고 좋아하는 걸 만약에 어필을 했다면은 수지가 오케이 안 했을까요? 저는 무조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그거를- 여러 장면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팀장님 말씀에 오히려 좀 더 동조하는 게 그거 자체가 동경의 감정을 가지는 게 자기가 이제 이성적 호감이라고 생각하고 이재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이제 자기 첫사랑은 이재훈이었던 거지.
저도 지방 출신인데 막연히 서울 오면은 태생적으로 서울에 산 사람들이 뭔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20살 때는요. 저는 서연이 그런 감정이 일어나냐고 생각했고 아까 뭐 유연석이 고백 100% 고백을 했으면 서연이 오케이 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그 혼동의 속에 있었던 거라고 저는. 물론 이 영화에서 이 대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어색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만 만약에 수지가 진짜 아무 일 없었다면은 그 다음날 승민이 만나러 가가지고 만나자마자 어제 아무 일 없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여자 입장에서는 큰일이에요. 그것도 20살 여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집에 남자가 들어왔는데 큰일 날이죠. 저 상상하기 이거는 힘들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엄청 게다가 얘네는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요. 얘는 90년대잖아. 그렇죠. 자, 관심 있는 남자애가 내가 다른 남자랑 내 방에 밤에 술 먹고 들어가는 거를 봤다는 거를 인지하면서도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변명을 안 한다고요? 변명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어요. 떳떳하니까 아무 일 아니죠. 있었으니까 그 말 자체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있었으니까. 일이 있었으면 아예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네, 김철구 디테일로. 변호사님이 네. 얘기해 주세요. 김철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팀장님 의견을 좀 더. 와둘 잘 간다. 팀장님 편만 들고. 그 여자분들의 그 심리를 얘기하시니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봤을 때 저도 잤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딱 보면서 아 저는 했네. 사실 그 가상의 캐릭터를 두고 좀 이렇게 가정하는 게 되게 웃기긴 한데. 그만큼 이제 현실적이라는 거겠죠. 네. 만약에 수지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뭔가 추행을 했다. 뭐 무조건 준강제 추행죄 또는 뭐 강간. 준강간죄죠. 이거는 이제 바로 법정 구속되실 수 있는 사안이니까. 아, 바로 구속이다. 이건 유치장. 네.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술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분명히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이거 너무 안 될 짓이니까 술 먹었으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집에 가라고 그냥. 그냥 형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형이야? 네, 제가 디테일을 하나 얘기를 하면 네, 갑자기 디테일. 한가인이 이제 엄태영이랑 술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변호사가 그러더라. 더 많이 버틸수록 더 많이 받는다. 이거를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생각에 좀 바람 폈지 않았을까요? 한가인 남편이요. 그죠? 근데 아마 이제 한가인도 이제 위자료 명목으로 조금 돈을 더 받은 거겠죠. 재산 분할은 아니고. 근데 다 떠나서 요새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는 바람을 피웠으면 이혼 청구를 못 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거는 벌거를 시작하면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 사람 뜻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 나와서 따로 살면서 그냥 어차피 나 이혼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요새는 이 별거 기간이 장기간 길어지면요. 이게 바람을 폈어도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시라면 한가인처럼 3년 4년 별거를 하실 게 아니라 별거를 하시되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안 하실 거라면. 나 여전히 잘 살고 있어 돌아와 뭐 이런 네 유지의 노력을 하시는 게 있어야지 무작정 버티는 건 능사가 아니다. 오 정말 역시 전문가다운.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역시 전문가와 네 찾아주시면 이렇게 네, 상담을 상담이. 하시는 게. 네. 자 뭔가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 고준희 씨가 무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 그때는 예전 봤을 때는. 근데 요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고준희는 되게 보살이에요. 왜냐면은 어린 시절에 그 지지고 볶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뭔가 좀 까대기 치는 것 같으면은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런 거 없이 어느 정도 평상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요. 상당히 성숙했다. 그러니까요. 영화에 안 나와서 그렇지 뒤에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이제 그 유연석과 수지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한가인이 그 다 지어진 집에서 엄태영이랑 맥주 한 잔 깔짝대다가 마지막에 키스를 하잖아요. 과연 그 둘은 어땠을까? 아무 일 없었겠죠. 둘 다 그러면 안 되는 상황. 아무 일 없었겠죠. 그거는 무조건 있었던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이죠, 무조건. 무조건이지. 진짜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당연히 안 무조건이기 때문에 화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없었으니까 화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1000% 1000%지 이거는. 10,000%다. 네. 제가 손모가지 볼게요, 진짜. 그들이 머리 안 되지 않아요? 자, 이 감독님 연락처를 제가 오늘 마지막 얘기 하고 싶네요. 지금 이 남성들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절대 남자친구와 남편 첫사랑 못 만나게 하십시오.
큰일 나네요. 예, 첫사랑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 여러모로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너무 순진하다. 아, 순진하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두 분이 너무 전혀 이 사랑에 대해서는 관점이 너무 다르셔가지고. 안 맞아요. 언제 맞겠냐?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또 사랑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좋겠네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